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과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인데요. 조금 전 아마 출국길에 올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5분을 넘어섰으니까요. 해외 두 번째 순방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과 캐나다를 잇따라 방문한 다음에 귀국을 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의 논의 주제가 어떤 분기점의 그 순간, 분수령의 상황 이런 것입니다. 복합적 그 위기와 그 해결의 모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제로 각국의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합 위기에 전 세계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떠나기 전 관련 발언 들으셨습니다. 조한범 의원님. 예.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단연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치러질지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미국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줄곧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우선 가치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문제라든지 전기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페널티를 받게 되는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요. 이게 경제 현안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진 않죠. 근데 일단은 그 전기차 문제는 타격은 우리만 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북미에 기지를 두지 않는 모든 업체들이 다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도체에서 그렇게까지 성의를 보였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반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예. 미국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국내 정치에서 외교 안보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경제, 네. 그다음에 물가, 실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건강보험.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틀의 인플레 억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성의는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나 경제 안보에서 상당히 우리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그러나 이게 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결되거나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뭔가 반길 만한 그런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성의나 예. 또 미국도 우리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예. 치포 같은 데서 사실은 우리 역할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이겠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단기적으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예. 겁니다. 네, 경제 문제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큰 이슈로 의제로 떠오를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 사용 지침을 법제화를 했고 또 한미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대강으로 흘러가는 국면들이 과연 북핵 문제에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 이번 회담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 전망. 지금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뉴클리어 닥트린, 핵교리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생산, 배비, 사용 목적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NFU, No First Use, 선제 불사용 하느냐 마느냐. 네. 그다음에 Sole Purpose, 핵전쟁에만 쓰는 이 두 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졌는데 정말 위험하면 선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정말 위험하면 예. 그러지 않은 상황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 북한은 이것을 법제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만든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가장 포괄적이고 선제 공격까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추상적인 상황에 핵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법제화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핵 문제 해결이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전, 시큐리티 안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해구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해구산, 그다음에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함 세 개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해구산이죠. 네. 그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 확실한 약속을 해주냐는데 미국은 이제 한국의 안보적 불안을 네.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9시에 영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공항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가 조금 전 9시에 영국행 비행기를 탑승해서 해외 순방길에 나서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북미 관계 그리고 네. 한미 관계를 짚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한일 정상회담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관련한 영상 보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여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몇 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그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전에 보셨던 그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 이어가 보죠. 조 의원님, 예? 지금 사실상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아주 치열하게 좀 싸워왔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관계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관계는 진전은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로 양국 모두 이제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미국이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조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일은 되는데 지금 한일이 지금 이가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윤 정부도 강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오히려 일본이 좀 미온적인데 아. 일본도 이제 역시 이번에 응한 걸 보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보면 일본도 이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는 것 같고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현안들이 각각 국내 정치 휘발성이 너무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작동을 하면 외교는 아예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근데 일본 내에서도 아직 강경한 입장이고 네. 우리 안에서도 국민 정서는 상당히 강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전기차 문제처럼 이번에 해법이 도출되기 쉽지 않다. 네. 우리 예. 입장에서 중요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책 찾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자라고 합의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합의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기적인 과제로 예. 관계 개선 정도의 입구를 형성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게 좋지. 여기서 뭐 파격적인 해법이 나온다. 예. 그걸 기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넉넉치 않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한편으로는 또 김건희 여사가 순방에 동행을 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신 것처럼 이번 대통령의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을 가장 먼저 방문을 하잖아요. 가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다 보니 대통령의 내외 두 분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김건희 여사의 동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좀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외교 관례상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이 갑론을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과연 이게 갑론을박할 이슈인지조차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외교 행위는 물론 이제 비즈니스 트립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1박 2일이나 가깝게 회담을 위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가는 경우가 있지만 네. 보통 정상 외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간에 이루어지고 네. 항상 상대적입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외교 무대에서 지난 나토 회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유엔 총회 또 이제 이번에 캐나다와의 정상회담 네.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가야 되지 오히려 안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전체 재임 기간 동안 네. 순방 기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인도 방문도 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게 영부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방문을 하지 않을 만큼 결정적인 하자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 대통령의 외교는 우리가 국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논란 자체가 어떤 심각한 국내 문제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치적 이슈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네.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 김정숙 여사도 해외 순방길에 자주 동행을 했었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문제를 삼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번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방문에 본질을 흐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무적인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공식 방문이냐 아니면은 뭐 실무 방문이냐 이런 이제 외교 행사에 있어서도 이런 급을 나누는데 네. 사실 그 명분, 그러니까 조문 외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본다면은 뭐 이게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하는 거의 핵심 명분은 조문 외교지만 네. 핵심은 우리의 먹거리,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과 직결된 문제를 풀러가는 일이고 네. 일정도 5박 7일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 자, 이랬을 때 논란이 되는 그 김건희 여사의 뭐 방한 그 가치 동반보다 네. 좀 더 좀 이번에 우리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예. 안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오히려 퍼스트레이디 외교로도 성과를 보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 방문도 아니고 네. 특히나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거, 즉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논란이 본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무적인 부분인데 뭐 대통령이 뭐 그것이 플러스 된다고 생각했다라면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과연 플러스가 되겠느냐.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뭔가 얻어올 수 있을까? 이거 빈손 외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 논란까지 만약에 이제 겹쳐지고 네. 자칫 방영 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나온다면 네. 이게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것만큼 뭐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각종 논란과 또 이게 뭐 같이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말씀에 뭐 저는 뭐 시사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굳이 뭐 사족을 단다면 예. 당연히 가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레이디 영부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이 논란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 지금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사실 이번 두 번째 해외 순방에서는 특별한 뭐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조 의원님 그러면 이번 순방에서는 좀 어디에 의미를 두는 게 맞을지 그리고 또 있다면 어떤 성과를 좀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지요. 이제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번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좀 한 발 돌아서 보면 지금 아까 이제 이 코너 전에 리잔수 상무위원 왔잖아요. 네. 리잔수 상무위원이 중국 서열 3위거든요. 근데 리잔수 위원이 여기 올 때 예. 그 시기에 바로 시진핑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로 갔어요. 상하이 협력기구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예. 권위주의 국가들의 결속체 네. 미국에 대항하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윤 대통령이 가시는 곳은 영국, 미국, 캐나다, 앵글로색슨 이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예. 코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치연대 새로운 글로벌 예. 대립 구도에서 한국의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예. 선택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잔수 상무위원이 와서 그걸 견제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도에서 한국 미래 외교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행보의 의미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에는 네. 사실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예, 중국 서열 3위가 지금 방한한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산케이신문 보도인데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지금 대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면 어떤 의제들이 올라올 것이냐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 조 의원님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김태호 차장이 일찌감치 확정됐다고 말했거든요. 예. 그럼 그건 팩트 사실이겠죠.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공개되니까 일본 측 안에서 네. 내부에서 아마 상당한 휘발성이 있는 논의들이 일본에서 아마 있었을 기분이 겁니다. 나빠했을까요? 한국 측에서 먼저 일정을 공개해서. 뭐 그건 뭐 내부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예, 없는데 우리는 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예. 내부적으로 여러 이제 일본 내부에 어떤 손익 계산이 있었겠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최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개최 안 되는 걸 청와대가 발표할 리가 없죠. 네. 그 정도로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 그런 또 현안들 휘발성이 너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중 의원님. 네. 지금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네.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지금 지지율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베 정권 이후에 이제 넘겨받은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바로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이 강제징용 관련된 지금 대법원 예. 판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나 악화됐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뭔가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었다가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서 네.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시각이 그런 좀 점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아마 대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주심 판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좀 이걸 늦추면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예. 자, 그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게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칫 만났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에 네. 예. 국내적으로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판단들을 내려서 이건 아마 현지에 가서 유엔 총회 때 아마 조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막판에 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도 아까 조한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유진영의 어떤 단결된 모습들을 이번 총회 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자면 한일이 뭔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조 의원님, 네. 이게 압박용으로 이렇게 일단 좀 취소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뭔가 극적으로 또 이루어질 가능성 이것도 있을까요? 다 지금 이제 추론이거든요. 예. 추론이고. 근데 핵심은 우리 그 지금 예, 이현정 의원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대립 구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가장 아픈 구멍이 한일 관계거든요. 네. 인도태평양에서도 핵심이 이제 한미일인데 네. 여기에 한일 관계가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가 압박을 하겠죠. 예. 일단 문을 열어라라고.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최종적인 결론은. 네, 알겠습니다. 과연 5박 7일간의 순방 동안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정가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서는 사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가 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에 지고도 불복하고 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2번 가고 이런 것도 참 특이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었던가요? 체리 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아 휴가 휴가 사이에 이제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예,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께서 순방 나가 계신 동안 당에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명이든 뭐 징계든 이건 윤리위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8석 거대 민주당의 돈 없는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 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실수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는 대통령이 어디 갈 때마다 일이 벌어졌다면서 네. 이번에는 아마 본인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 추측을 했는데요. 마침 또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박 교수님 28일에 윤리위 개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앞당겨진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회의가 생긴 건가요? 이게 이제 앞당겨졌죠. 지난번에 수해 현장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했다가 부적절한 논란을 일으킨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마 징계가 오늘 열리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재징계 얘기, 추가 징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징계라고 하면 이제 탈당 권고나 제명 얘기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시는 뭐 건가요? 결론은 오늘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운을 띄우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이 가처분 소송 이후에 인용이 되면서 당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그 법적인 공방 여기에 끌려가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공세를 갖다가 뒤집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난맥상인데 이거를 갖다가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네. 아예 그걸 칼로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예. 어차피 네. 풀리지 않을 거 칼로 끊고 가겠다 이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은 여권은 법의 판단이 벌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비비대위가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해산되더라도 이제 주호영 의원으로 지금 거의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네, 내일 이 오전에 플랜, 결정되죠. 그렇죠. 플랜 B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면 비대위 제재로 가는 거고 네. 인용이 되더라도 비대위 원내대표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서 가겠다라고 하는 B 플랜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수세가 아닌 공세로 여권의 어떤 그 난맥상을 좀 풀어가겠다 네. 이런 어떤 그 네. 의지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으로는 28일로 예정됐던 윤리위가 열흘이나 앞당겨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또 경찰 조사를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결론이 나오려면 그것도 뭐 이달 안에 결론이 난다고는 네.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되고 윤리위가 아직 경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윤리위를 앞당겨서 열기로 한 데 대해서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냐, 또 역풍이 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참 언론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16일 날로 이제 소환이 예정됐다고 했다가 절대 아니다, 결정되지 않았다 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소환 조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사진이 안 찍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언론들이 속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계 문제도 이미 윤리위가 이미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네. 한 2주 전에 윤리위가 성명을 통해서 네. 이준석 대표 여러 가지 지금 당을 해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대통령이 나가니까 무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실타래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야 버려야죠.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를 내릴 거라고 저는 보시는 아마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다음권 정지 6개월이 내려지고 추가 징계가 있으면 네. 이 6개월보다 더한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탈당 규칙상. 권고나 이제 제명밖에 안 그렇죠. 남았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제명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탈당 권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탈당 권유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탈당이 되어버리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부분은 받아들일까요?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제 그렇죠. 탈당이 지금이 되는 건가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고 안 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논란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지속될 경우 당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네. 자, 예. 그렇다면 비비데이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도 만들었고 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 있든 안 나가든 결국은 반 국민의힘 반 윤석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제명 결과 나오면 그 제명에 대해서도 가처분 뭐 신청하겠다 하겠죠. 나왔거든요.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은 당내에서는 일단은 제명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뭐 상황 자체가 보면 계속 이렇게 끌 경우에는 뭐 연말 내년까지도 문제를 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는 아마 일단 이 징계 윤리위원회 오늘 소집을 했고 네. 오늘 윤리위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명을 그 절차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오늘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그다음에 네. 이제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다. 예. 아마 이 정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두 그런 분 예상을 해봅니다. 말씀 들어보면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될 것 같고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 두 분 다 높게 보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출마를 하게 됐고 이용호 의원도 출마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용호 의원은 대선 직전에 이제 당으로 들어온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쏠리는 모양새인데 이게 혹시 지금 계속 가처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용될까 기각될까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의원이 또 원내대표 출마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 안정감 있는 리더십으로 가자. 혹시 이런 우려감이 반영된 건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사실은 무늬만 경선이지 사실상 추대 분위기 속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아마 치러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호영 카드는 이미 그 비플랜으로 준비된 거다. 애초에 여권, 뭐 윤심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권의 핵심부가 주호영 카드를 냈는데 이게 예. 그 가처분 소속이 인용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비비대위를 또 주호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는데 이 가처분의 그 인용의 판결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비비대위가 또 무너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비플랜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용이라고 거기에 보세요? 대한 전 대비용이라고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죠. 그래서 출마는. 만약에 이번에 정진석 호가 비대위가 만약에 해산되지 않고 잘 가면 정진석 체제로 가는 거고 예. 그렇지만 무게는 어디에 실려 있느냐? 이미 카드로 보관으로 내놨던 주호영 카드에 무게가 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 단기형 비상대책위원장보다 선출형 원내대표에게 힘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무게가 실리는 당보다는 원내대표의 무게가 실리는 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자칫 비플랜으로서 예. 법원의 판결이 네. 인용이 날 경우에 대비한 비플랜이자 사실은 돌고 돌아 다시 주호영이니까 윤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앞으로가 아니죠.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뭐 5차 가처분 신청도 지금 냈고 계속 이 소송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